치악산은 대한민국 강원도에 있는 산이다. 지역은 원주시와 횡성군에 걸쳐 있다. 치악산은 해발 288m입니다. 미국 제13학 특수부대 한국 치악산에 왔다가 히말라야 정복 이후 산은 우스웠죠. 와시비읍지읒 첫건 또 뭐야? 미국 제13학 특수부대 사령관실. 아니, 도대체 한국에는 뭐하러 훈련비를 들여서 파견까지 간다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그 정도의 경비라면 히말라야를 한 번 더 가시죠. 이곳에는 여러 명의 군인이 한국으로의 파견 때문에 의견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군인은 히말라야까지 들먹이며 한국 파견을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들은 기어이 한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악산이라는 한국의 명산으로 훈련을 나갔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급기야 계거품을 물고 경악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 미국 산악특수부대원들은 한국의 치악산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제10산악특수부대에서 복무 중인 아이언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희 제10산악사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뉴욕 포트드럼에 본부를 둔 미국 육군의 경보병 사단으로 제18 공수군단의 예하부대로 거친 지형과 날씨, 환경에서의 전투에 특화된 사단입니다. 저는 이 부대에서 복무한다는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뼛속까지 군인이었죠. 하지만 자부심과는 별개로 우리 부대는 악명 높은 훈련 강도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은 입대를 꿈꾸지도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허다하죠. 실제로 입대를 한 이후에도 훈련 강도가 거의 지옥 같은 수준이라서 억지로 입대를 한 자들은 후회하는 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대에서 복무하는 저였지만 저희가 희대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이후로는 뭐랄까, 저희 자부심이 하늘을 치솟았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과정은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산들도 우리 부대 앞에 서는 그저 높이 솟아오른 땅일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새로운 파견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견 임무라고 해봐야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산악지대들에서 전술훈련이나 체력훈련과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었지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의 파견 임무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에는 뭐하러 훈련비를 들여서 파견까지 간다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그 정도의 경비라면 히말라야를 한 번 더 가시죠.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기도 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정보가 없기도 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였으니까요. NEGA로. 하지만 우리 부대 상사님의 의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정신 개조와 힐링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말이죠. 사실 직전 파견 훈련이 꽤 힘든 여정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수월한 곳으로 가려나 보다 하는 직감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로 파견을 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못했기에 그 충격은 배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파견에 반발하는 이유는 파견이라고 한다면 무엇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배울 것이 있고 성장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라는 저의 명확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파견 훈련을 다녀온 이후에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한 군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파견 훈련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다지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죠. 우리 미군 제14단 산악특수부대는 늘 실전에 대비해야 했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하다 보면 언젠가 다가올 실전에서 소중한 내 동료들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에게 훈련이라는 것은 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1. 특히나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명산이라 불리는 산들도 없었고 워낙 땅도 작은 곳이다 보니 우리가 훈련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끝내 저는 부대 상사님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완고한 반응이라서 더 이상 저의 주장을 이야기했다간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먹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국 저와 동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나름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 때문이었죠. 공항에는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듯한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공항에는 생각지도 못한 편의시설들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공항들과는 눈에 띄게 선진화되었다는 느낌까지 받았죠. 특히 제가 놀랐던 것은 한국의 여러가지 인프라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영리한 민족인지 대번에 와 닿더군요.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못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라는 말들을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살던 미국을 예로 들자면 일단 자가용이 없다면 거의 생활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가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도 주유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고요. 저야 워낙 이런 생활에 익숙해서 이것이 불편한 것인지도 크게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불편함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한국의 산과 자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첫인상은 대도시의 최첨단 이미지가 각 지역 국립중장 작품 옮길 서빙고로 SEABINGGO-라 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분명히 한국의 첫인상은 대도시의 최첨단 이미지가 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누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동료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죠. 한국 토지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런 미친.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보를 찾아보니 그 말은 진짜였고 저는 매우 놀랐죠. 게다가 제가 또다시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한 것들 때문이었어요. 한국을 잘 안다고 자처하는 동료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는 등산하기가 매우 수월해서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산 입구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곳에서 등산 장비나 용품들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모든 등산용품을 스스로 챙겨서 그 무거운 장비들을 차에 싣고 다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왜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녕 한국이 미국보다 선진화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는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말을 제 입 밖으로 꺼내기가 부끄러운 지경이었죠. 분명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예상치 못한 모습들에 완전히 혼이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던지라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혼란스러움까지 생기게 되었으니까요. 미국보다도 선진 시스템이 있는 나라라니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같이 파견을 나온 상사를 보채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시차 적응도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저는 그 일정을 수정하여 훈련을 하루 일찍 시작하자고 졸랐습니다. 물론 다른 동료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어찌저찌 제가 잘 구슬려서 초반에 훈련을 앞당기고 나중에 휴식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스케줄 조정에 성공했죠. 너무나 궁금해졌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에 존재하는 산들을 빨리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로 가득 차게 되었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국의 치악산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산을 만만하게 본 것을 크게 후회하고 말았죠. 사실 이곳 치악산에서 우리들이 하게 될 훈련은 복잡한 전술 훈련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산 형식의 체력 훈련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등산 도중에 낙오자가 생길 정도의 높은 강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코스들이 우리를 괴롭혔죠. 특히나 제가 치악산 등산 중에 놀라서 자빠질 뻔한 경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국 사람들이 여긴 어쩐 일인가? 주한 미군들이요. 이거 고생들이 많구만. 늘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죠. 여기가 특히 사다리 병창 코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지옥 코스지. 우리 같은 꾼들이야 자주 오다 보니 식은 죽먹기지만 말이야. 너무 무리하다가는 토하는 수가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너무 무리하다가는 토하는 수가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인자한 웃음을 지닌 한국인 중년 남자분은 유창한 영어로 이러한 말을 남기시고는 생마이너스하고 우리를 앞질러 가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인들은 뭐하는 인종이지? 머리만 좋은 민족이 아니었어. 뭔 체력이 저래? 지금 이 코스들을 이렇게 가뿐하게 지나가다니.
게다가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았는데 어쩜 저리 쌩쌩하게 이 지옥같은 산을 제 집 드나들듯 한단 말이야.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아니,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저희 얼굴은 아마도 사색이 되어 누가 봐도 경악한 얼굴로 보였을지도 몰랐죠. 실제로 그 중년 남자분의 말대로 부대원 중에서는 구토를 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는 체력적으로 이 한국의 치악산이라는 곳에 패배를 맛보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한국에 영험하고 험난한 산맥에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한국의 산을 얕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지금 당장의 지옥같은 고비를 넘기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죠. 심지어 지금 올라온 코스를 다시 하산해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완주하지 못한 산악행이었지만 중도 포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죠. 자랑스러운 미군 제14단 산악특수부대원인 제가 스스로가 낙오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하다니. 이런 치욕은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죠. 저 스스로가 아직도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한참이나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미군 양반 아직 포기 안 했네. 그런 정신이면 완봉도 가능하겠는데? 조금만 더 참아.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까 등산 중에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중년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벌써 정상까지 정복하고 하산을 하는 듯한 그분은 저에게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죠. 그러더니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쿨하게 하산을 마저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중년분의 말씀에 갑자기 밥시간이 된 반려견 마냥 입에서 침이 샘솟기 시작했고 절망의 기분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치악산 정상을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절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맛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그 와중에 정상에 올라오니 배가 출출해져서 허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챙겨온 식량들을 가방에서 꺼내어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목격한 한국인 등산가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커먼 김의 곡식을 둘러싼 모양으로 이쁘게 썰어진 음식이었죠. 한국의 김밥이라는 음식이었는데 한국인 등산가분은 그 음식을 저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산에 오면 늘 김밥을 먹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아서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식량까지 나누어준 친절과 배려에 거부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결국 그 음식을 맛보게 되었죠. 딱 한 입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팠던 것일까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의 김밥은 제 입맛에 완전히 꿀맛이었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 안에는 사실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가 곁들여져 있었는데 심지어 김의 겉면에는 참기름으로 보이는 고소한 기름이 도포되어 있었고 그 위에 깨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한마디로 아주 우라지게 맛이 있었죠. 저는 그제야 왜 한국 사람들이 산에 오면 김밥을 먹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골고루 섭취가 가능했고 그 맛도 훌륭했으며 먹기에도 편리한 음식이 바로 이 김밥이라는 음식이었죠. 이걸 산에서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겠지? 호텔에 복귀하면 김밥에 대해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밥이라는 음식은 저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국으로 복귀하고서도 늘 산에 가는 날이면 집에서 김밥을 만들곤 합니다. 이제는 김밥이라는 음식이 워낙 유명해져서 미국에도 냉동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나 김밥은 먹기 전날 재료들을 준비해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만드는 것이 제맛인 음식이니까요. 한국으로 훈련을 간다고 해서 편히 쉬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그 어떤 다른 외국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의 친절과 배려심은 어디를 가도 다른 나라와 비견될 정도로 저를 미소짓게 만들죠. 그리고 산악부대의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자만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겸손함도 새삼 느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발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덕목을 안겨주는 영험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는 아주 명산이 많다고 들었는데 다음 휴가 때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봅시다. 한국의 산이 유독 힘든 이유 마이너스 맞은편에서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함.